참 한심한 나라로 보일 거예요. 지금 21세기 초중반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이 시점에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거의 쿠데타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제대로 승립되려면 정보 차단부터 다 해야 되는데 완전히 먹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통제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코미디 보고 있는 것 같아. 꼭 70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다시 또 타임머신 타고 70년 들어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죠. 어제 새벽에 아주 묘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역가왕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인데 그걸 보고 있는데 밑에 속보가 떴어요. 아니 비상계엄 사태?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 처음에는 이 자막이 잘못 올라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보다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봐도 안 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봐도 안 뜨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MBN이 제일 먼저 뜬 것 같아, 자막이.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보니까 네이버에도 이제 뜨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또 알림이 속보라고 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딱 느끼는 순간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뭔 일이냐? 이게 한국에, 이게 가볍게 지나가면,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가볍게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치밀한 성격이고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꼼꼼하게만 했더라면은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나 섬뜩한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70년대 살아가는 사람 같아.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정부 좌파 얘기하고 이게 다 70년대 레퍼토리거든요. 언어들이가. 얘기할 때마다 픽픽 웃었는데 이게 웃을 게 아니야. 이게 계엄령까지 선포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결과를 쭉 보면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야, 근데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나. 그래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열심히 국가를 지금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지난번에 부산 방송국 KNN 스피치 거기에서 영상을 만들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현 정권이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친일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내가 이거 약간의 상식과 좀 동떨어진 약간 비정상적인 일인데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게 마지막 불꽃놀이 같다. 존재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오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돼간다 싶을 때 마지막에 불꽃놀이를 한다. 어떤 생명이든 코스모스도 보면요, 길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쑥쑥 잘 자라는 코스모스는 쉽게 꽃을 안 피워요. 구멍오리가 쭉 맺고 쭉 올라는데, 근데 아주 척박한 땅에 떨어진 그 코스모스 씨앗은요, 요만큼 올라다가 더 이상 크기 힘들겠다 싶으면 그 꽃부터 피워요. 그게 왜 그러냐? 마지막 뭘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체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마지막 불꽃놀이라. 이제 더 이상 내한테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버리자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내가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어제 불꽃놀이 한 것 같아요. 여의도 주변에서 팍팍팍팍 터지는 불꽃놀이. 그러면서 한 시대가 이제 싹 사라지면서 새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길게 봤을 때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은 작년에 우리 선진국 선언을 받았죠. 은크타드에서.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높게 평가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이 홍콩에서도 그게 재현되고 그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하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서 학습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이런다는 거는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진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과정 속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참 한심한 나라로 보일 거예요. 지금 21세기도 이제 초중반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이 시점에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제12권 여기에서 거의 쿠데타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나는 진짜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곳곳에서 이제 지금 유튜브도 영상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성립되려면 정보 차단부터 다 해야 되는데 완전 먹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전부 다 올라오는데 그것 통제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한 건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미디 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이 영상도 과연 이게 촬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에 거의 뭐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니까 깔끔한 아침이 돌아왔죠. 그런 정도로 이제 한국은 하나하나가 이제 그 뭐랄까 민주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도 병균하고 저항체가 막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다 극복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나는 이제 한국이 그 민주화 고지 정점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전투가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그 소위 말해서 완전히 그 비민주적인 세력의 그게 정점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분은 꼭 70년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다시 또 타임머신 타고 70년대 돌아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하는 용어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전부 70년대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 70년대 그때 일본을 바라보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진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쿠데타 이것도 70년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곧 지나고 나면 전 국민들이 코미디를 본 듯한 우리 역사 속에 남는 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코미디언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은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초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년 동안 집권하면서 국회를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고 임용되고 그랬잖아요. 케네디 스피치 거기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 댓글들이 어떤 댓글들이 많냐면은 박사님 제가 요즘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 상식이 잘못됐나? 그래서 정말 괴로웠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내가 정상이었다는 거 그걸 느끼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 영상 한 15분 정도 되나? 거기에 1200개, 13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는데 보면은 긍정적인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걸 도대체 왜 누군가가 저지를 왜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왜냐? 한국 이 정도 시스템이면 저걸 빨리 저지하고 뭘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왜 저게 계속 그냥 굴러가고 있냐? 사실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거기에 대해 야당이 그렇게 의원수를 많이 줬으면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꼼꼼히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 탄핵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뭐 대법원 거기에 구성 멤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하고 지금 현 대통령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저주저하고 그러던 차인데, 야 이렇게 가서 진짜 한국이 이게 계속 그냥 이게 내리막길을 계속 걷는 건가 했는데 내가 항상 기대하듯이 한국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스스로가 딱 불꽃 한방 빵 터뜨리고 내려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과정은 어제 국회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거기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과거 같으면은 저렇게 이제 총 들고 왔잖아요. 군인들이. 저걸 가지고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쏠 수도 있을 텐데 절대 못 쏠 거다. 왜 그러냐? 카메라가 막 전부 막 퍼뜨리고 유튜버들이 전부 찍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누가 총을 쏩니까? 총 쏘면 그 역사의 기록에 다 남고 이게 잘못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살인자가 되는데 총 절대 못 쏠 거라고 내가 장담했지. 절대 총 못 쏜다. 그 인원수를 다 감당 못 한다, 군인들이. 그럼 밀고 들어가면 절대 저게 군인들이 통제가 안 될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 오래 못 간다. 결국은 길어야 3일. 근데 그 친구는 이러다가 한 2, 3개월 가는 거 아니야.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어. 내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내가 보는 데는 절대 저는 성공도 할 수 없고 오래도 못 간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의 지지도가 80% 가까이가 지지 안 하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해서 정부 차단해가지고 뭐 한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2024년에 한국에서 정부 통제가 언제까지 가능할 거야?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주일도 안 될 거고 열흘도 안 될 거고 보름도 안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저건 어차피 되지도 않는 일을 너무 어설프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개그 콘서트보다도 더 웃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반민주적인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낱낱이 다 밝혀진 거예요. 한 2년 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세를 믿고서 앞에서 막 설치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봐왔고. 그게 이제 한순간에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그게 한국의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의 하나의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요 하나만 놓고 보면 창피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한국의 찬란한 민주화 과정 속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꽂힌 거예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적으로 보였던 반민주 세력과 민주 세력의 이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줘. 역시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우려할 게 하나도 없다. 한국은 IMF 겪고 나도 바로 그냥 몇 년 사이에 다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때부터 고속질주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쓰러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우리 저 쇼트트랙 본 적 있어요? 쇼트트랙 여자 릴레이, 그때 3000m 릴레이인가? 거기에서 2바퀴 돌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어. 보통 그 정도면 아웃이잖아요. 진짜 그 빠르게 도는데. 그런데 바톤 터치 바로 하더니 한 반바퀴 쳐진 걸 쭉 계속해서 따라가서 나중에는 반바퀴 앞서서 1등 수순으로 돌았어요. 그 영상 보면요, 소름 돋아요. 그 넘어지고부터 따라가는 그 과정, 결승 좀 통과할 때까지 청중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청중들이. 그 함성 소리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와서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 올림픽이었나 뭔지 하여튼 신기록 나오더라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바톤 터치해가지고 따라 붙었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저력이라는 게 나는 믿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여기 와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현실을 얘기하면 현실이 일본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얘기하면 일본 비판한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최근에 내 댓글이에요. 누가 누구하고 뭐 같은 과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별로 동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같은 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도 일본에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나도 그러니까 같은 부류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2 플러스 2가 4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내 과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건 뭘 말하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내 부류가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2 플러스 2는 4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낼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일본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보면 일본 학자들이나 일본 분석가들이 쓰는 글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내가 다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한 글들을 한 대여섯 편, 그러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돼요. 매일 출력해서 그거 막 쌓아놓고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전달하는 건데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장담하건데 일본 우익들은 한국 지금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막 뒤에서 고소해하면서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역시 쟤들은 안 돼. 지금 저게 뭐야? 온갖 얘기 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한국은 이 찬란한 어떤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 가장 극적으로 돋보이는 이 불꽃놀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일본하고 정치적인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발전 상황도 다르다. 한번 지켜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때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했던 얘기가 그렇게 크게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